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밀린다고 보세요? 뭐 갑자기 일단 시장에 대한 쪽이 좀 밀리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일단은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을 잠깐 보게 되면 네. 지금 중국 시장 개장할 때쯤 돼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이 어저께 올랐는데 중국 시장이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0.18% 하락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잘 버티다가 네. 장 막판에 옐런 의장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하락으로 밀려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조금. 조금 밀렸는데 이제 플러스권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고 또 이제 장 막판에 시간 얼마 한 시간 내비두고서 이제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계속 상승폭에 대한 쪽을 유지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 이제 변동성에 대한 쪽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확대가 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의 그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코스닥에서 좀 더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뭐 특별하게 뭐 더 빠지거나 뭐 덜 빠지고 뭐 그런 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오늘 특징주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저 바닥권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오늘 뭐 뉴스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가 났어요? 맥널티는 웬일이래 이거? 한국 맥널티. 오늘 10% 올라가 아까 20% 가까이 올랐었나 보네요. 이게 뭐 있나? 갑자기 온 국민이 커피 마시기 운동을 하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오늘 보시면 혹시 뉴스 보셨어요 어저께? 메이저 그러니까 종합뉴스는 모르겠고 ITN에서 슬쩍 보이던데요. ITN 슬쩍 보이던데 대한민국 육군이 대단하죠. 연합뉴스 YTN 육군 드론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네네. YTN에서 육군 드론 보면 우리나라가 드론 있잖아요. 네. 드론에서 딱 물건을 해갖고 군수품을 배달하는 거지. 드론 쭉쭉쭉쭉 떨어뜨리고 이런 거 보여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희 퍼스텍 계열사가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5% 올랐다 같은 지금 윗골에 달고 있고요.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나 속으로 해갖고 이게 우리나라 국방력의 쾌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나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누구는 지금 사람 갖다 실어 날르고 물건 해서 상업 이용까지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했다고 나서 그 재료라 해서 오늘 역시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좀 보게 되면 역시 물자 수송 이렇게 써붙여 갖고 가고 있네요. 물자 수송. 제가 이제 저거 영상도 보여요. 영상도 있어요. 예, 그 군대 갔을 때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 아니고 핸드폰에 다들 이제 멘트 하나씩 쓰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화이팅하자 뭐 아니면은 뭐 운칠기삼 착하게 착하게 사는 거지 뭐. 그런 거 이렇게 멘트 써놓는데 그 군인 장교분이었는데 통신보안 누구누구 이렇게 써놨더라고 멘트로. 이 사람 뼛속까지 군발이구나. 그렇죠. 참 어이없는 것도 많은데 오늘도 저희가 이분이 미리 오셨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저희 앞부분을 좀 짧게 하고요. 바로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김성훈의 정신 아침판인데요. 이분의 이제 디스를 참아 못하겠어? 디스하면 안 되죠. 디스하면 안 되죠.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계셔요. 이분을 자기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진심을 담아서요? 네. 프로필을 이제 만들어야죠.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4등은 필요 없다. 이제 그렇죠. 지금 2등과의 승리를 독보적으로 더블을 만들고 계시는 그래요? 한방 김성훈 과장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를 한번 저희 환영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전달식 한번 들어갑니다. 전달식. 제가 사비를 갖고 와서 선택을 갖고 옵니다. 커피 하나, 포카레 스웨트 하나 하는데요. 어느 거 드시겠어요? 커피 먹겠습니다. 그 커피 드리고요. 남은 거 이겨서 자기 먹더니 맛있던데. 자, 가져가. 알겠습니다. 나 사비를 갖고 와서 이렇게. 남은 거니까 떨거지. 쩌리. 근데 여기 한번 그 김성환의 플러시 한번 잡아주세요. 딱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뭔가 장교 같고 말이야. TV에서 그냥 가끔 누군지로 이름 모르겠는데 군사평론하고 나오는 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양반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네. 뭔가 딱 그 스타일이 딱 나오고 이 자신감이 몸에 배 있는데요. 네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닌데요. 겸손까지. 1등과 2등과의 격차를 더블 벌려놨어요 지금요? 난 잘 못 봤어요. 셋 더블이죠.
셋더블. 보여줘봐. 기사 좀 올려줘봐. 기사. 네네. 난 못 봤어 요새. 네. 근데 요새 왜 페이북에 안 올렸어요? 너무 튀어서? 아니 뭐 그 사람들 다 알아 이미? 아니 그건 아닌데요. 지하철이나 그래도 알아봐? 한방님하고? 여기 셋더블이 넘는데? 진짜로 보여줘봐. 네네. 올려줘봐. 셋더블이 넘습니다. 야 이걸 저걸 공개해버렸어? 예. 저 누구니? 저 맨날 공개돼요. 20%야 6%? 20.84. 야, 쟤는 이제 아웃이니? 8등은 아웃이야? 아니죠. 아직은 아웃. 한 방이 있죠. 근데 여기서 급질문 들어가. 네네. 따고 배짱 안 해요? 그거를 나라면 네. 반 줄이가 버리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우승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도 저는 저 이번 대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배우는 게 많아요. 겸손까지.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지금 저 대회 계좌랑 제 고객들 계좌랑 다 똑같아요, 거의요. 진짜요? 예, 거의 80% 이상 똑같습니다. 진짜요? 예.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를 다 팔른다고 해서 제 고객들의 계좌를 다 판다? 그것도 아닌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수익 챙기고 나머지 좀 쉬었다 가자는 거죠. 뭐.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라면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시장 상황이 이건 진짜 그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지금은 뭔가 좀 대피를 해야 될 시장이다 그러면 진작에 매도했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랄까요? 기준이 제가 생각한 기준까지 안 왔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그런 것들을 함부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많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 갖고 그 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팔면 저거 내가 뭔지 모르지만 저 양반이 저 한 주씩 뭔가 다 팔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주식 있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딱 지금 장담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와서는 시장이라든가 스타일 로케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로케이션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시다며요. 네. 지금 그 FOMC에서 금리 동결했어요. 네. 근데 그 요즘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뭐랄까요? 그 매크로에 대한 뉴스들 자체가 좀 오락가락하는 면들이 있어요. 불과 한 달 전이었던가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야 얼마나 미국 경기가 좋다라면은 좋으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냐?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갔고 또 그러니까 같은 뉴스를 가지고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해석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요. 그게 묘미죠 뭐. 예. 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뭐 브렉시트가 나왔어요. 네. 저는 이거 브렉시트 뉴스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네. 옛날에 그 우리 그리스 있죠. 네. 그리스 얘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렉시트 1년 전에 그렉시트 그 얘기죠. 그렉시트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작년이죠 뭐. 몇 년 전이라니. 작년이요 작년. 급노하셨나 보네 이분이. 작년이라고요? 네네. 작년이거든요. 네. 그 작년 한 4년 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그때도 그리스는 살아있었죠.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때도 그리스죠. 그때 있었잖아요. 계속 그리스죠. 네. 계속 저 그리스.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닐 때였었는데 그때도 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뭐 여당의 의석수 그리스, 야당의 의석수를 뭐 분석하면서 표 대결이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그런 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런 뭐 항상 그런 아무것도 뉴스를 가지고서 야 그리스 지금 뭐 야당이 밀 것 같아? 그리스 되겠다. 그러 가지고서 지금 어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뭐 판다던가 뭐 그런 식의 내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겠지만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저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배에 편입한 게 종목이라고 할게요. 네. 그 종목을 제가 주변에 제 친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얘기했어요. 네. 한번 사볼래? 샀어요. 친구한테? 네. 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한 40% 50%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 먹고서 올라가니까 또 낼름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왜 팔았냐고 하니까 그냥 많이 올랐길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조정이 나오면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걸 갖다가 만약 이게 더 간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조정이 왔다가 더 매도가 아니라 더 살 생각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시장이든 종목이든 방향성이 우상향이라고 내가 전략을 세웠다라면은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내가 냉큼 팔아버리고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렇죠.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매수 오네 매수 오네 매수 이런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계좌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지금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노이즈들 FOMC 금리 인상 가지고 6개월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동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쳤지만 결국은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든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어차피 우상향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해야지 우리가 이 바닥에 있는 게 맞아요. 그건 당근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는 뭐 단타로 돈 넣고 돈 먹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현실적으로 돈 넣고 돈 먹기 판인데? 아니, 그렇게 한데, 네. 그렇게 한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단기 매매를 하자고서 우리가 지금 매매 이런 방송을 그건 하고서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하다못해 적어도 분기 매매, 하다못해 한 달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것 어떤 오늘 말씀 아주 좋으시네. 만약 네. 그게 만약 그렇게 뭐죠? 아까 돈 넣고 돈 먹기 하고 하루하루 하려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있어요? 그렇죠. 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좀 마사회 가죠. 마사 진짜로. 네, 그렇죠. 저 아는 PD가 또 마사에 또 취업되셨어요. 그래서 저 마사에도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또 경마에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하죠, 제가 정말. 오늘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가 이미 언제였죠? 5월 달에 1945포인트 지지를 한번 확인했었어요. 그렇죠? 이때 1943포인트 한번 지지를 한번 확인했고 아직은 지금 뭘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1959포인트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또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설문조사 믿지 않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유에파 축구대회 하고 있어 지금요. 지금 이런 얘기네. 그 축구 보는 사람들 다 남자거든요. 그 설문조사 전 그거 안 믿어요, 그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선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처음에 우리 지금 여당이 네. 당선이 될 때도 바뀌겠다 하지만 결국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은요 네. 원래도 보수적인 영국 사람인데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저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떨어진다라면은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역발상적으로 항상 모르지만 시장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갈 때는요 기존의 종목과 섹터들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외부 변수의 충격에 의해서 한번 어떤 중요한 이평선 추세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평선 뭐 21선이라든가 그것들 한번 깨고서 대반등이 나올 때는 네. 업종이 바뀝니다. 그렇죠. 주도 업종이 뭔가 바뀌죠. 지금 우리는 그거를 역발상적으로 지금 뭐 어떤 게 좀 버티지? 어떤 게 좀 괜찮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지. 이거 가지고서 브렉시트네. 꼭 전화가 와 이럴 때 전화가 와서 브렉시트 가지고서 이러는데 어떻게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팔아주세요. 팔았어요. 그 파는 사람 다 갔어요. 또 종목들이 더 가고서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여기서 더 밀리면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서 밀리면은 일단은 하고서 반짜랭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일본 기준에서 전저점 1940포인트를 깨기 전까지는 일단은 고고 원목어도 고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러다가 이게 깨진다면 그때 가서 전략을 바꾸는 게 그게 바로 대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시장의 방향성 여전히 윗방에 놓고 보는 게 맞다. 네. 물론 여전히 여러분들 귀에 드리는 뉴스 자체는 야 하반기 좋겠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금리 인하했어요. 저는 하반기에도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이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같이 좋아지잖아요. 네. 같이 버블이 생기고요. 그렇잖아요. 네. 한국토지신탁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 특히나 수익형 상가든 뭐든지 간에 그쪽에서도 결국 한 번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금리까지 인하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한토신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매수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도 하반기에는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섹터가 끌어올릴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인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최근에 이렇게 군데군데 올라가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신고가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신고가 돌아가면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물론 그러다가 또 어떤 섹터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겁을 낼 때가 아니라 어떤 게 사야 되지? 어떤 게 더 갈까?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시장과 관련해서는 네. 아까 브렉시트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닐 거다. 이성용 씨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과거에 그 스코틀랜드 2년 전이었죠. 2014년이면 2년 전인가요? 2014년도 이제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투표와 이제 관련돼서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찬성 반대 그리고 이제 중립 그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이제 중립적인 분들 그 의견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때 여론조사에서 중립으로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반대를 던졌습니다. 실제로 와서는. 실제로 와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투표에 들어가서는 반대를 던져갖고 그 결과가 이제 그 여론조사 한 거를 보게 되면 이 반대한 의견에 대한 중립 의견을 더했더니 실제 투표율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좀 높다. 엑시트가 이제 물론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계속 이제 나가자라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팽팽한 수준에서 한 2% 정도 앞서 있거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이제 그 조사를 한 거를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중립적인 의견이 한 9%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잔류하자. 그래서 저도 일단은 뭐 그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박 사이트 오드체커 거기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냥 있는 거로. 잔류 쪽의 의견이 한 60% 정도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예민수 박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증권사 레포트가 그걸 썼다면서요. 23일이죠? 네네. 16일이니까 23일이니까 23일이니까 어떻게 되니? 23일이니까 23일이면 24일 날 우리 알겠네. 그렇죠. 24일 날 24일 날 밤늦게 할 텐데 그러면 만원빵 들어갑니다. 여기 만원빵 만원빵.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아예 만원빵도 필요 없어요. 여기 오드체커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이트 보시게 되면 브렉시트가 아예 그 메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 불법 아니니? 내가 저기 외국에 가서 브렉시트가 여기 아예 메뉴로 들어가 있고. 배팅하는 불법 아니야?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만원씩 하자. 네네. 우리끼리 만원씩 하죠. 만원 안 된다 만원. 저는 뭐 잔류 쪽에다가 잔류 만원. 잔류 만원. 당연히 잔류죠. 잔류? 네. 난 만원. 네네. 난 브렉시트다. 브렉시트. 요번엔 잼잼 두 양반이 돈을 줬으면 좋겠어. 네네. 여태까지 3번에서 내가 다 땄는데 나 어저께 10만 원 받을 게 많아. 나 그거 주는 적이 없어.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뭐요? MSCI 편입 갖고 하고 싶었는데 난 안 될 거라 그랬잖아요. 안 될 거라고 줬습니까? 네. 저도 안 될 그거는 거라고. 중국의 신문이 언론에서 네네. 많이 그런 얘기 막판에 나왔고요. 네. 실제로 오르지가 않았잖아요. 중국이. 네네. 그 작년에 그 엄청 올랐다 떨어진 계기가 됐잖아요. 네네. 요번에 분명히 만원씩 내는 거다. 네네. 그 다음 알겠습니다. 주전에서 여기 현금 빡 증정식. 증정해야 돼. 네. 진짜 나는 1대1로 갈게. 1대1. 만원씩 할게. 만원씩 하면 2만원. 2만원씩 뭐. 브라보. 그 엑시트를 노리면서 그렇지. 시장 아마겟돈이 오는 거를 기대하면서 아니 아마 했던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해도 2만 원을 풋옵션을 사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영국 주가는 안 네. 빠진다고 봐요. 지난번 영국 주가 확 오를 거라고 봐. 왜냐하면 단순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 네? 네. 유럽에 이제 약간 충격 있겠지만 그게 또 대세에 영향 없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근데 하여튼 브렉시트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 차트 한번 영국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세요. 네네. 영국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차트가 과연 쫄만한 차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쫄아? 영국 사람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보여주세요. 네. 이 영국 차트거든요. 최근에 좀 밀렸네요. 네. 월봉 한번 볼까 월봉? 월봉이요? 월봉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아. 이거 월봉이 아니고 아니 저거밖에 안 한방님들 되는데 주봉밖에 안 되는데. 돈까지 10,000원도 드려야 될 판이야 이 사람아. 네네. 이 친구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네. 시청률 떨어져.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 최근에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밀렸는데 이 앞전에 이제 그 1월 달에 이때 더 밀렸죠. 이때.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쨌든 브렉시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적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독일이 더 밀려요? 저는 영국은 잘 안 밀릴 거라고 있어요. 영국은 왜냐하면 그게 영국은 자기네 중심 모든 게 자기 중심 모잖아요. 영국 사람 네네. 특히 그렇게 자기 중심 모르다가 세계 두 개가 있어요. 네. 그게 중국이랑 영국이에요. 네. 프랑스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영국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미국 소용도 없어.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네. 해방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주가는 영국 주가는 잘 안 밀릴 거라고 있어요. 문제는 영국에서 헤드쿼터 갖다 놓은 놈이 문제인지 네.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놈들이 문제인 거야 이제. 네. 머리 아픈 거죠. 그게 머리 아픈 거야 지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협상에 들어가도 협상
그 발표가 된다고 해서 국민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브렉시트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년 협상해야 돼요. 예, 그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근데 협상에 들어가는 기간이 2년 유예 기간이 있고 맞아요. 또 협상을 또 몇 개월이나 1년 할 거 아니에요. 1, 2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협상을 하고 나서 실제 또 그 브렉시트를 실행하는데 기간이 또 5년 유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게 서양 사람도 네. 오래 걸려, 그게. 네. 워낙 그래, 워낙 그런 거야. 네.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 사실. 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쪽은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영국 뉴스 요즘 많이 보거든요. 네. 여론이 그래요. 네. 여론에 나오는 저는 멘트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만 원씩 걸었으니까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어제 이제 그 뭐야? 모건 스탠리였나요?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했죠. 유럽 증시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되면 10%에서 20%가 급락할 것이다. 독일 이런 떨어질 얘기를 거려? 했죠. 네네. 독일 떨어질 거려? 왜냐하면 분담금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재미반영해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영국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다. 를 보였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앞서 이제 이거 특히 김성환 장도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그 축구 때문에 뭐 한다는 건 이미 다 녹아져 있어요. 네네.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거 아니고요. 근데 네. 좀 되건 안 되건 별로 기본적으로 상관없다고 있어요. 그래, 잠깐 지나고 보면 약간의 노이즈. 그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성환 과장 편 들으면 그거랑 예를 들어서 김성환 과장이 좋아하는 무슨 주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네네. 펀더멘탈은 전혀 상관없죠. 다만 영국이나 유럽에서 뭐 사업을 하는 모르는 머리 아픈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정도 있을 거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 원씩을 했으니까 진짜 이건 증정식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바뀐 게 없어요. 네, 바뀐 게 없죠. 네. 그래서 뭐 블루콘 같은 경우는 그 여전히 여러분들 뭐 주변에 보시면은 목에다가 이제 걸고 다니시는 다시 한번 찾으세요. 이번에 준결승에 1등만 다 주는 거죠. 그건 네. 안 돼? 그건 안 돼? 준결승 1등까지만 해도 줘 그냥. 네. 오, 짜. 아니 준결승이요? 아니, 말을 두 번이나 했어. 네, 했잖아. 했잖아. 네, 준결승 안 됩니다. 진짜. 아니 사나이답지 않는데? 네. 안 넘어간다 이거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럼 블루콘은 뭐 해줄 거야 준결승 가면? 예? 아무것도 안 해줘? 제가 받는 게 없잖아요. 준결승에서는. 진짜. 하세요. 예. 예. 블루콤은 오늘 시장이 지금 엄청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지금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죠.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일봉인데 일단 전고점이 한 19,000원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분기는 당연히 지금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이 HBS 1100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단가가 되게 높아요. 20만 원이라며. 예, 19만 원, 20만 원인데 이게 블루콤의 에즈에 납품하는 단가가 8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성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게 5만 원이거든요. 납품하는 단가가. 뭔가 산티 확 나는데? 5만 원. 여하튼 간에 이제 이것 영향으로 인해서 나는 근데 ASP가 왜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얼마야? 40%? 3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사상 최고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3분기까지도 본다라면은 HBS 1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제품 라인이 또 있습니다. 예. 물 들어올 때 노져낸다고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블루투스 이제 애들이 많이 쓰는구나. 하니까 또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해서 신제품 라인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블루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가 19,000원,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인양행. 경인양행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 좀 답답했었는데 이거 왜 이래? 아니 어저께 낮에 있잖아요. 제가 2시 방송하는데 거기에 특징주로 올라오더라고. 근데 네. 제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기억나는 게 없네.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아니 기억이 안 나지. 나. 그 동영상 접히는 거.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경인양일 거야? 네, 아니 이제 앞으로 소재가 걔네가 개발이 완료됐다 그랬잖아요. 폴리미드. 난 자꾸 그래서 사크린밖에 생각 안 나서. 왜 사카린이 아니래? 뭔가 OLED 들은 것 같은데 예. 거기서 뭐야 그 접는 거에 소재? 예예. 접는 OLED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플렉서블 OLED 그쪽. 그 소재? 예. 확실해? 그러니까 네. 플렉스 오브 OLED는요 관건이 얼마나 투명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녹음할 때 안 들으셨다는 얘기지 주의 깊게. 자기 내가 말하는 거 다 듣니? 안 들어. 똑같은 사람이 얘기해. 왜? 말해갖고. 예, 여기서도 경인양이 처음에 소개시켜드리면서 한 달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OLED는 기억나. 예, 그 플렉서블 OLED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데 OLED를 만듦에 있어서 레드, 그린, 블루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드랑 그린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블루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색깔이 탁해져가지고서 투명도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루 소재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경인양이 하는 사업 자체가 염료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와 관련된 좀 기술들이 그냥
경인하면 생각하는 게 야, 얘는 뭐 의료용 염료 만드는 업체, 뭐 사카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이미 옛날부터 전자기기, 첨단 그 기기 쪽 소재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워낙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좀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플렉서블 소재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좀 이제 슬슬 뭐 게시판 같은데 가보시면 얘기들이 슬슬 이제 개인 투자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게시판이 뭐야? 뭐 네이버 게시판이나 팍스넷 게시판이나 가보면 살아 있어요? 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이제 파시는 분들도 들이파잖아요. 또 한번 종목하면은 파가지고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제 슬슬 좀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제 상당히 의미 있게 그 연기금에서 23만 주가 들어왔어요. 왜요? 뭐 이유가 있겠죠. 접히는 걸 보고. 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23만 주가 연기금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 현재 가격대 5,200원대가 아마 좀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가총액 2,000억인데요. 얘네같이 부채비 60%에 유보율 830%, 현재 이익 잉여금이 1,230억이에요. 네. 시가총액 2,00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게 무증을 하든지 뭘 하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건 안 할 것 같고. ROE 6%가 작년 8,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5,000원이죠. 그러면은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ROE 1%를 덜어냈는데 이게 일단 올해 최소 작년 수준 ROE 6% 단으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현재 5,000에서 작년 시가총액 주당 8,000원까지는 그냥 간 거거든요. 이거는 계산하면요. 거기에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ED 소재 쪽에 어떤 모멘텀을 더 부여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하반기 아이폰 8도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투명 OLED 특허를 낸 게 나와요. 하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IT 쪽에 가장 큰 화두는 폴더블 OLED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인양행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고 뭐야 그 진라면 다니는 거 진바이오텍. 진바이오텍 네. 어떻게 됐어? 진바이오텍은 좀 단기 급등 이후에 좋은 흥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얘는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어도 최소 1,500억 정도는 일단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얘들 진바이오텍 홈페이지 가보셔서요. 자회사가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체크하라. 예, 자회사를 일단 본회사의 경우에도 기말 현금 70억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년 연속 흑자예요. 시가총액 작은 회사라고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도 하는 기업입니다. 재무구조 양호하고요. 자회사 중에서도 뉴트라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카길이 49%를 가지고 있고 뭐야? 뉴트라 파마. 카길이 뭐야? 카길. 카길. 카길 있잖아요. 전 세계 가장 큰 공무회사. 걔네가 지분 49%인데 가지고 같이 뭐 한다고 했었잖아. 네. 얘네가 지분 51% 가지고 있어요. 얘는 조인트 벤처로 뉴트라 파마를 회사를 만들었는데 얘네 뭐 하냐면 이 회사가 펩타이드 회사예요. 동물용 사료용 펩타이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서 광우병의 원인이 소한테 동물용 사료를 먹인 거였잖아요. 네네. 결국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식물용 천연 발효 사료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좀 어느 턴어라운드 된다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최근에 주가가 단기 급등했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이 3일 연속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단기 급등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계속 가져갈 예정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보니까 한 714억까지 내려왔는데 자회사 가치를 다 더하게 되면 최소 1,500억에서 많이 주면 시장 좋으면 2,000억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라이파이는 어떻게 했어요? 라이파 유양대인이죠? 아직도 있어요? 물론 가지고 그때 있습니다. 반 줄였다 그랬나? 안 줄였는데요? 응? 뭐 줄이고 진 샀다 그랬잖아. 유양대인으로 3분의 1 줄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했죠. 유양대인이랑 경인양은 3분의 1씩 줄여. 왜냐면 거의 좀 많았었거든요. 줄여가지고서 진을 샀다. 진바에서 샀고 유양대인지도 오늘 장 초반에 4.5%까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다가 좀 시장이 밀리니까 좀 떨어졌는데 더블 같이. 그래도 약간 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자리 2,500원대 지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뭐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이파이가 정확히 또 뭐라 또 까먹었네. LED 통신. LED로 통신, 빛으로 통신을 하는 거죠. 와이파이에 블루투스보다 훨씬 좋은 거야? 블루투스하고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블루투스보다 훨씬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방법이 다른 거니까요. 다른 거예요? 와이파이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접촉식이잖아요.
블루투스는 가까이 있어야지. 블루투스는 접촉식이 근거리가- NFC가 예. 접촉식이고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블루투스는 그 거리가 상당히 짧잖아. 제한적인데 라이파이는 그 거리가 멀죠. 겁나게. 그리고 이제 보안성이 훨씬 더 뛰어난 거고 그 각각의 와이파이보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블루투스. 그리고 블루투스는 안 좋은 게 네. 이게 또 잡아야 되고 페어링하고 뭐 이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뭐 하여튼 오래 걸리잖아요. 와이파이처럼 바로바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죠. 블루투스는 좀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하면 다시 잡고 막 그런 거 예,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블루투스 켜놓으면 또 배터리도 빨리 닳고 그렇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파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당장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투자 관점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굳이 뭐 지금 자리에서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손절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손절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손절을 할 이유가 없어서 가지고는 있고요. 최근에 만도가 많이 가잖아. 오를만도 하지. 네. 자율주행 이슈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AD 아다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동차 간 통신이거든요. 근데 그 맞아. 그 라이파이. 네. 오케이. 10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에서 자동차 간 통신이 왔다가 현재 4G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라이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애플 쪽에서도 아마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이파이가 중간에 벽만 없으면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워낙에 많습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 간에 벽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간 통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라이파이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미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양 DNU도 좀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또남 그 주식 매치사에 두 양반이 없어갖고 또 방이야? 방이 이번에 문제됐던 게? 민방이요. 민방위 때문에 방송 못하고 번외편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요. 이게 단독 공개들 하면 단독 공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우리 김성 과장의 단독 공개. 진짜 단독 공개하면 쑥 잡아줘야 돼. 지금부터 단독 공개야. 뭐냐면 아직 편입 안 했으나 편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주식들 몇 개 있으면 해주세요. 네.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체외 진단기기 쪽으로 진단.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좋아하지 진단. 네. 왜냐면은 작년에 제약바이오 핫한 가장 큰 이슈는 한미약품과 바이오메드로 대표되는 라이센스 아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상반기에는 유나이티드 제약과 대화제약으로 대표되는 소위 돈을 벌고 있는 중소형 제약사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 타자가 뭐가 될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 물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보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이번에 지금 크리스탈이 3,500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다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처럼. 그냥 크리스탈처럼 나오면 그때 탈이 따라와 붙는 게 낫지 네. 미리 가서 죽치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체외 진단 기기 업체들입니다. 진단죠. 예. 네. 왜냐면은 최근에 이게 그 미국에 상장은 안 됐지만 그 테라노사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테라노사. 예, 그 혈액 한 방울로 수십 가지 암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왔다가 구라였죠. 지금 다 거짓말했다는 거.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체외 진단 기기 업체들도 그래서 막 약간 좀 그거 사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거든요. 다들 근데 뭐 그런 것처럼 뭐 혈액 한 방울로 수십 가지 암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 보는 이유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기기와 관련된 서비스 업체들, 진단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어떤 뭐랄까요 산업 자체 규모가 오히려 그렇게 신약보다는 더 커질 것 같아요. 네네. 이미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금 메리츠 헬스케어 쪽 존이 그분이 만든 헬스케어 펀드 있잖아요. 네. 거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신약 가치보다는 오히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 10배를 더 주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 자체의 어떤 기본은 결국은 진단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단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 상장되어 있는 체외 진단 기기 업체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한투
한쪽에서. 네. 제대로 썼네. 네. 그래서 좀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학년 대표님과 이승원 대표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센스 네네. 아주 안정적이고 뭐 순식간에 따블라는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이센스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파나지라는 기업도 상당히 상승세가 강하죠. 그리고 에이트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네. 여러분들 어제 저녁 8시 뉴스 그리고 아침 뉴스를 보신 SBS. 분들은 SBS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트젠 소년주 씨를 광고 모델로서 에이트젠 광고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코스닥 상장사 진단기기 업체 중에서 광고회사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에이트젠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아니면 자신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트젠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마크로젠입니다. 네. 최근에 마크로젠, DNA 링크, 테라젠 인덱스 3개가 같이 그룹핑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 2개 종목도 있겠지만은 마크로젠 약간 좀 수급과 재무가 좀 양호해요. 그래서 마크로젠, 아이센스, 파나젠, 에이티젠 그리고 뭐 이렇게 4개 종목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해서 바디텍 매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체외 진단 기기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약간 좀 보는 관점이 약간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너무 바쁜데 요거 해주실래? 이거 얘기 많이 나오던데 한국토지신탁? 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했으니까 결국은 저는 그 전략 자체가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한 번은 거품이 나올 것 같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네. 그렇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 보시게 되면은 홍대 연남동이나 네. 홍대 뭐 아니면 압구정 가로수길등 이런데 지금 뭐 권리금이나 아니면 그런 쪽 소위 돈 되는 상가 쪽에 대한 권리금이나 그런 쪽이 천정을 치솟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조금씩 이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에 거품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저도 뉴스 봤어요. 예, 네. 결국은 거품의 시작이라고 보이는데 바로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갈 곳 없는 돈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쪽에서 그러면은 건설 쪽을 살 수는 없어요. 대림선 살 겁니까? 현대건설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걔는 해외 엑스포자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산업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뭔 소리야? 아이콘들을 사야 돼. 그건 또 작은 거니까. 자, 그래서 전체 디스 당해지 뭐 우리가 한 방이 전체 아닌데. 한국 부동산을 전체를 네.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토지신탁이고 네. 2주 있다가요. 네. 한국자산신탁인가요? 네. 뭐 상장된다. IPO가 예정이 뭐 되어 있다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들었어요.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 뭐 상가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 주식을 사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방진 너무 또 네. 시간 많이 해주셨어요. 30분이나 더 있었는데 우리 또 바쁘신 분 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네. 약간 NK 뷰키트 광고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소년주 씨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바이오 업체에서 광고하는 경우가 적은데 그 프라임 타임 때 그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NK 뷰키트 해갖고 어저께 본 광고는 요 광고는 좀 다른 광고인데 NK 뷰키트, NK 뷰키트, NK 뷰키트, NK 뷰키트 뭐 그런 광고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간에 이런 이제 진단, 면역 진단 관련돼서 면역 진단, 암 진단하는 회사인데 광고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그게 왜 광고에 들어갔냐면 저거에 들어갔거든요. 국민 의료보험 이제 그 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좋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쪽이 늘어나지 않겠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전 잘 모르지만 전 미국은 잘 알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런 예방이나 진단 쪽에 투자를 네네. 많이 해요. 왜냐면 네. 그래야지 결국은 모든 진단을 잘해갖고 미리 빨리빨리 해줘야지 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돈이 네.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왜냐하면 그 뭐 해당되시면 계시겠지만 갑상선 있죠. 갑상선 암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네. 진짜 그런 거 찾아보시면 많을 많이 거예요. 있죠, 네, 그런 많이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 국민 당사로 40세부터인가 해갖고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나라는 엄두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한국토지신탁 얘기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네. 저는 키움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진짜 좋아. 키움 증권 리서치는 최고야. 네.
이 증거금 100%라는 거에 아직도 100%는 이 회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얘기했던 주식이 있어요. 네. 난 깜짝 놀라고 우리가 욕을 먹지만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지만 키움 리서치에서 100% 주식을 매수 추천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088980. 한번 쳐보세요. 088. 980. 여러분들이 이런 에코리 주식에 인프라? 관심을 가셔야 돼요. 냉정하게.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저는 내 시청자한테 이걸 100%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이걸 보고 레포트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이걸 사신 분이 또 석준 씨 있잖아요. 이석준 씨. 네네. 아버님이 또 사셨어. 내가 말씀드려서. 네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사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냉정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죠. 시청자분들한테 1년 동안 주식해서 15% 이상 손 나시면 손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키움증권은 대단한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15% 정도는 기본적으로 벌었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15% 근처도 못 갔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걸 100%라는 얘기 절대 아니야.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정 수준 이런 건 해두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대키움증권에서 이걸 레포트를 썼잖아요. 정말 이건 정말 이거 쓴 친구는 제가 만약 제가 정말 여기 사장이 아니지만 네. 제가 뭐 임원만 되더라도 이거 쓴 분들한테 보너스 줘요. 진짜로. 뭐 5천만 원 1억이만 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엄청 홍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다는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초저금리가 계속되는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을 여시면 좋겠어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은 누구 해야 된다? 부모님,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부모님 있잖아요.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제일 안전한 건 이런 거죠. 확실하게 배당 계속 거지. 네네. 분담금 배속 주는 거. 하여튼 이런 거 좀 계속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어제 4.5일 근무제 그거 했었나요? 뭐 못했어요. 중국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4.5일 근무제. 빨갱이 우리보다 앞서서 네. 공산당에 4.5일 근무제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줘봐요. 지금 보이는 월화수목 금 반장 반일 딱 이렇게 일하고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4.5일 근무제가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국무원이 여행 산업 발전과 내수 촉진을 위해서 2.5일 휴일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문을 각 지방 정부에 발송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6월 중순 현재까지 국무원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지방 정부가 대략 10곳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만간 3-4곳의 지방 정부도 조만간 참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4.5일 근무제, 그러니까 2.5일 휴일 방침에 호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내수 활성화에 대한 쪽을 위해서 4.5일 근무제에 대한 쪽을 하는 거고요. 중국 정부의 기대대로 여행 산업과 내수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2박 3일 단기 여행, 그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반차 휴가를 내도 되는 거고, 아예 그냥 목요일부터 휴가를 내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진짜 2박 3일로 해갖고 새벽에 월요일 떨어지는 걸로 비행기로. 뭐 그 중국으로 이제 새벽에 떨어지는 걸로 가서 도착하는 걸로 가서 바로 출근하면 되는 거니까 한국이랑 뭐 그 기후도 비슷한 지역에서 온다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2박 3일에 대한 그 해외 단기 여행 상품 뭐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런 지역에 대한 여행에 대한 쪽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3일의 짧은 해외여행 코스는 한국만한 곳이 없다. 네. 이 4.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한국행에 나서는 유커는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아예 중국 여행사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커 주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 네. 좋은 얘기. 진짜로. 네. 하여튼 그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네. 돈 버는데 네.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죠? 네. 연준 오늘 금리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 조금 풀어주세요. 어떤 거요? 연준 올해 금리 한 번만. 네.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온 이유에 대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연준에서 보여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계속해서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걸이라고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취업자 수, 그다음에 이제 LMCI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페드에서 10개의 그 고용 지표에 대한 쪽을 갖고 지수로 인덱스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용 환경 지수라는 건데 그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둔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산업생산 월별 산업생산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썩 날싸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놓고 봤을 때 뭐 옐런 의장이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쪽을 감안했을 때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쪽을 동결하겠다. 다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이 네. 기준금리에 대한 쪽은 바로 지금 저걸 하지 않겠다라고 그 기준금리에 대한 쪽이 뭐 7월달에 안 올린다가 아니라 네.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것은 지표에 달려 있다. 결국에는 뭐 고용 지표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금리가 오르는 게 오히려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 Bad is good이라는 그런 모토로 해서 지표가 안 좋을수록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표가 좋아야지만 네.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12시죠. 12시에 이제 그 뱅크 오브 재팬의 이제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네.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또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잠깐 이제 제가 그냥 이걸 참고적으로 보였으면 VXX라는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적어두시면 돼요. VXX가 뭐냐면 우리 공포지수 있잖아요. 네. 공포지수 공포지수 ETF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진짜 떨어졌잖아요. 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좀 오르다가 오늘 좀 약간 쉬고 있잖아요. 가장 쉬운 거는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사면 되죠 지금. 예? 네. 한 주 16분밖에 안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공포에 생각할 때는 이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요.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그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이 더 X 될 것 같다. 유럽이 더 X 것 같다 그러면 딱 찾아보시면 VX도 지역별로도 다 있어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역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르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오르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선물로 하면 워낙 투기적이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면 다 있다. 찾으면 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